제3강 우리나라의 노인 실태.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노인 노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실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인구 고령화나 노인 연구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배웠듯이 이 앞 강의에서 노인의 기준이 지금 모호한 형태이긴 하지만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 고령화 사회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현대 산업 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가족이 핵화되고 산업화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인은 단독 세대의 가족으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늘어난 세대가 결론적으로 노인이 이제 혼자 사는 형태가 낳게 되는 것이죠. 노인 단독 세대가 가족의 증가로 나타나는 이 모든 변화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역할이 변화가 되고 노인 간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경제적 부양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일어나는 노인 실태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들이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여가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여가 문제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차원이나 가족적 차원 아니면 사회적 차원 이렇게 여러 영역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항상 노인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명심하고 보아야 되는 부분이 노인은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의 중에 이 부분을 잊지 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노인 하나의 문제에는 반드시 가족이 연계되어 있고 그 가족과 사회가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노인에게 시간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래서 여가 문제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도 역시 개인, 가족, 사회 이 세 영역을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미 노인연기 시간에 들어간 노인들이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고 노혼의 문제가 따라오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계속 올라오지만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자, 수발의 문제로 인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노부모들을 모셔야 될 때 심지어는 젊은 세대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위기까지 오는 상황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거치면서 가족의 역할이라는 것이 재조정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경우에 맞벌이 부부가 하나가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든가 양육의 문제를 다른 곳에 맡겨야 된다든가 결론적으로 노인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공적 연금보험료나 부담 증가, 이 빈곤과 노인의 치료율, 의료비, 공공부조 이 모든 하나하나가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난 경제력의 손실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의 여가 문제는 단순하게 시간을 때우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을 직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보통 노년기의 나이를 무병장수한 노인과 유병장수한 노인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장수한다라는 개념 안에 이 두 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실버 산업이나 노인 상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무병장수, 유병장수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화로 바뀐 이 시대의 노인 문제가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9세기 말까지는 노인들로서 당하는 이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수적으로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화하지 않았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때는 노인이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노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가 중요한 것은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소수의 개념으로 묻혀서 지나갔지만 그 하나가 10, 100 이렇게 수가 늘어날 땐 큰 문제로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노인 문제는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노인은 질병을 안고 있었고 집안에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는 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가 작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로 해결이 되거나 묻혀갔던 것이고 지금은 현대화로 인해서 노인의 생명이 길어지고 장수를 하고 또 사회가 발달이 되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므로 그 개인의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자, 20년, 30년 동안 이 노인 인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서 노화와 노인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점을 살펴보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공동체 의식이 태조가 되게 되어 있죠. 농경사회는 자체가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가족이 모여 있고 함께 이웃과 품앗이를 하고 이 형태가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모두 이 공동체가 분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부양 기능 역시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빈곤은 자율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질병, 고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코엘과 홈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의 현대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노인의 지위는 더욱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사회가 너무 발달을 하고 그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인은 당연히 지위가 낮아진다라는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것을 실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물적 동력의 전원인 생활 양식에서 무생물적 동력의 도시적 생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을 일축하는 것이죠.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분산되고 분산되었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현대화의 요인이 초래하는 노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냐면 건강이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할 때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아침이면 일을 나가고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활 패턴 구조에서 현대화가 되면 적당한 직장이나 어느 때가 되면 그 일을 다 손을 놓아야 되므로 건강은 자연스럽게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입은 절감되게 되어 있고 역할은 상실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역할의 재조정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양을 하는 거나 보호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죠. 또 생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 여가 시간이라는 여가가 좋은 의미만이 아니라 긴 시간으로 연장이 되어버려서 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때가 와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 소외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노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 평균 수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노인 문제를 다룰 때 고령화를 피할 수가 없는가? 자, 소산소사형 인구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 같은 거를 많이 보았을 텐데요. 보통 출생하는 인구수와 사망하는 인구수가 적당히 비교가 될 때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소산소사형은 출산율도 떨어져 있고 죽음도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비례 맞지 않는 이 인구 구조가 고령화 속도를 가속하게 올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세계에서 너무나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압축적 고령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노인 인구의 지역 간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 농촌 간의 격차는 대부분 젊은 층의 자녀들이 이제 교육이나 취업이나 분가를 통해서 분리되어 나가고 단 부모만 이제 농어촌에 그대로 남아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을 나누는 부분들이 너무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엔에서 분류했던 분류를 살펴보면 이 65세 이상의 비율을 나누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또 2000년대, 18년대, 2026년대를 예상하면서 조망했을 때 초고령화로 아주 급속도로 진행하는 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잠깐 비교를 해보면 보통 딴 나라의 초고령화 속도는 독일 같은 경우는 77년 정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4년이나 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36년이에요. 이 숫자 개념을 볼 때 막연한 것 같지만 수 개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폭이 얼마나 많은 속도로 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숫자 개념에서 어느 정도 실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이 노인층 문제를 사회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 때 과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고령화 사회의 과제 부분을 점검해 보면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것인가, 건강의 지속을 어떻게 가능성 있게 유지시켜 줄 것인가,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장수는 사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가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이 가시적인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부의 이 정책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인 부부 가구나 노인 독신 가구 증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핵가족이 진행되면 한부모 가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가구의 구성원이 축소되게 되어 있고 앞에서 배운 것처럼 노인은 농어촌에 머물게 되어 있고 이래서 한국 노인은 공간적으로는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 있지만 이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 이 친밀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서적인 부분이 분간은 되어서 독립개체로 노인 독신 가구가 늘어났음에도 끊임없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지지를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수발을 받거나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현상이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가족 간의 붕괴 형태로 나타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을 맞이할 때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건강이 상실되게 되면 가족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피부에 와닿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마음으로 섬기고 싶고 부양을 같이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치매나 중풍 이 질환을 안고 있을 때 환자 본인과 가족 간의 이 불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상담 오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인 노인이라는 이 단어는 생소한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단어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평소에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관리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현상 속에 하나씩 나타나는 질병들이 쌓이는 것이죠. 비만이 되고 당뇨가 있고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등 즉 대사증후군을 안고 되는데 이 안고 사는 이 긴 세월 동안 처음에 작게 시작한 질병 같지만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 큰 질병으로 연결되는 이 고질적인 질환을 성인 노인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의료비가 매년 증가해서 2010년도에는 14조나 증가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비용 증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이 정의되어져 있는 것이죠. 노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버려두는 풍습이 역사적으로 많은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생긴 것은 노인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지금처럼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없었을 시대에
이 노인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살펴보도록 해보면 카스피족이라는 곳에서는 70세가 넘으면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문제를 알 수도 없고 해결책이 없을 때 아마 이러한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된 일을 시켜서 일명 진이 빠져서 죽게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위해서 이렇게 이주할 때 그곳에 식량이 없는 그곳에 버려두고 떠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자루에 노인을 담아서 나무에 걸고 활을 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활을 쏘아서 한 번에 죽이는 것이 효도라고 할 만큼 한 번에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 번의 활을 쏘아야 되니까 그게 고통스럽고 불효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각각 노인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미개한 방법 같지만 그만큼 노인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식량이나 땔감 등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인의 부양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고 그 부담은 자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방법들을 시행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인구학자 폴 웰메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령 사회가 어떤 식으로 충격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지진과 비교를 했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강도가 나타나는데 그 정도로 흔들림이 있을 만큼 위기감이 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그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찌하지 못하는 그 충격이나 감당하지 안 되는 그 큰 질병들을 안았을 때 정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부분,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지금 저출산율 때문에 고령화 현상이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노인 부양 문제는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핵가족이라는 좋은 면에서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적으로 복지시설을 만들고 요양시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세워지지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나 사고의 관념을 바꿀 수 없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노인 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노인 범죄는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 비율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은 오히려 이 범죄의 피해자 입장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노인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그것도 가해자 중에서도 강력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노인이 어떠한 실수로 아니면 착각으로 아니면 망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살인이나 방화나 성폭행이라는 이 죄목은 구체적인 계획과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것이죠. 현대에는 노인이 가해자로 변해버린 추세입니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2년간 노인 범죄를 추이해보면 1.9%에서 4.2%나 증가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형법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 범죄, 방화 범죄, 강간 범죄 같은 것은 우리가 젊은 층에서만 일어나는 아이들의 범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노인층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인 범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왜 강간 범죄가 일어나는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 여성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의 이 건강하게 만들어준 역할이 오히려 강간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강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성적인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노인들의 범죄가 흉포해지는 원인이 있을 테인데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상담을 할 때 그 원인을 짚어주고 직면해 줄 수 있겠죠. 자,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났다 하는 이유로는 결론 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너무 은퇴가 빨라진 거예요. 상실감이 급속도로 증폭이 되었을 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형태가 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 빈곤의 문제가 강도를 하게 되고 도적질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현실과의 분리나 소외, 열심히 일했던 곳에서 분리가 되는 이 소외감을 맛보면서 이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할 수 없는 형태가 범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불가한 것은 왜곡된 표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담가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발기부전 같은 이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 또한 성범죄 전가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노인의 범죄 문제까지 살펴본 것은 노인을 한 개인으로 보았을 때와 노인이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인 심리 상담사는 특히나 한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되고 그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